고즈넉한 한옥마을이 품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 전주 향교입니다. 공자를 기리는 공간이자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인 향교는 고려에서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주 향교에 와 있습니다. 향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학 공간이자 공자를 비롯한 선현들을 모시는 배양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서원이 있는데요. 향교와 서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전주 화산서원을 살펴보면서 서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는 이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곳에 갖은 풍파를 겪은 비석이 하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발길을 멈추고 찬찬히 살펴보면 수백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거북 모양의 받침돌과 비문이 가득 채워진 비신, 그리고 용이 새겨진 머릿돌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비명은 완산부의 화산서원비입니다. 전주에 있는 비석 중에 서원 비석 중에 가장 오래된 비석입니다. 그래서 비석으로서 갖춰야 될 이수와 기부를 제대로 갖추고 현재 있어요. 그래서 돌 덩치를 큰 것을 가지고 와서 조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큰 돌을 가지고 오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돌을 자세히 보니까 약간 검정 기운이 나는 걸 보니까 황방산 돌이 틀림없습니다. 인근 황방산의 돌을 가져다 이렇게 큰 거북 모양의 받침돌을 만든 건데요. 더 눈여겨볼 것은 용문양이 새겨진 이수, 즉 머릿돌입니다. 조각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게 저 윗분하고 이 밑에 분하고 이 작품 수준이 틀려요, 현재. 그래서 비신하고 저 이수는 여산에서 아주 고급 돌을 가지고 왔고요. 여 밑에 좌대는 지금 황방산에서 돌을 가지고 온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이 비는 400여 년 전인 1578년 건립된 화산서원의 내력을 적어 놓았는데요. 현종 3년에 화산이라는 이름을 사액받게 되고 이를 기리기 위해 이 서원비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화산서원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당시의 시대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고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향교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이릅 일향교의 원칙을 세워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시군 단위에 향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지방교육을 담당했던 중심 기관이 향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다면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초등은 서당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해당되는 성균관은 서울에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중심 기관이 이제 향교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가면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관학인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 관학은 이제 시들어가고 사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 사학의 대표적인 것이 서원이 되는 거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최초의 서원은 1543년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만든 백운동 서원인데요. 사실 고려 때 유학자 안향의 제사를 모시던 사당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서원 보급의 중요성을 주창한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의 사액서원이 되는데요. 사액서원에는 임금이 직접 쓴 현판은 물론 땅과 노비들까지 각종 특혜가 함께 주어졌지요. 그런 서원은 공부하는 곳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정치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처음에 이제 훈구 세력들이 장악을 하다가 이제 그에 맞서서 성종대 대략 때부터 살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살인과 훈구들이 한 세기간 100여 년간을 이제 뭔가 서로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둘이 대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4대 사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래서 많은 살인들이 희생이 되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조광조, 정암 조원전 선생이고 선조대 넘어가면서 드디어 살인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살인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반으로 작용했던 게 그 서원이고 마전이라 불렸던 이곳에 자리한 황강서원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사라졌다가 그 후손들에 의해 지금의 모습을 되찾은 건데요. 황강서원도 그 시작은 황강사라는 사당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곳에 배양된 인물은 고려말 대학자인 황강 이문정, 그리고 그의 후손인 추탄 이경동을 비롯한 6명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서원 철폐령 전에 이제 전라북도에는 한 133개 정도의 서원 사후가 있었다. 100개가 넘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 전북 지역만. 굉장히 많은 이제 서원 사후가 있었던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주 완주 지역은 한 23개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23개 정도가. 이제 이건 기록상입니다. 기록상으로 이제 전북 원후록이라든지 서원 사후에 대한 기록들 놓고 봤을 때 20개가 넘게 전주 완주 지역에 있었고,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서원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화산서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는 화산서원은 누구를 기리던 사당에서 시작됐을까요? 비에 그 답이 적혀 있을 텐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선생과 송 선생이라는 인물입니다. 누구를 모셨느냐 하는 게 서원의 격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어요, 이게. 근데 여기에 모신 인물이 이연적하고 그리고 송인수하고 이 두 분으로 출발하는 거죠. 이 두 분이 대단한 분들이, 대단하면서 우리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분.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서원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두 분 가운데 먼저 이 선생이라 부르는 이연적에 대해 알아볼까요? 향교의 배양 공간인 대성전에서 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성으로 불리는 중국의 유학자들인 공자와 그의 제자인 안회와 증자, 공자의 손자인 자사,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맹자의 위패가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방 18연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모셔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문환공 이선생, 이연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묘의 배양이 된다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 모셔져 있는 우리나라 18분 중에는 통일신라 시대 고은 최치원을 비롯해서 고려시대 안약, 조선시대
퇴계 이황과 율곡 이를 비롯한 분들이 모셔져 있는데요. 조선시대 최고의 가치는 바로 공자가 모셔져 있는 대성전에 함께 위패가 모셔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인 퇴계 이황. 그의 학문적 스승이 바로 10살 터울의 이연적이었는데요. 청백리로도 이름이 높았던 그가 중종 33년인 1538년 전주 부윤으로 내려와 선정을 베풀고 그런 인연으로 훗날 화산서원에 모셔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전라감사하고 별도로 전주 부연, 그러니까 지금 되면 이제 도지사, 시장을 따로따로 임명했습니다. 급은 또 같아요. 똑같이 종이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는 대체로 합쳐져요. 그래서 전라감사가 전주 부윤을 겸하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이게 지금 중종 때인데, 그러니까 전주 부윤으로 이분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선정을 펼쳤답니다.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이제 전라감사가 올린 장계라든지 그런 거 보면 아전들을 탁 잘 다스리고 부세를 뭐 감면해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송덕비도 세웠다는 얘기도 어딘가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자이면서 아주 또 교화에도 지방민들 교화 이 정치에도 대단했고 그리고 이연적과 함께 배양된 송인수라는 인물은 조금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수가 아뢰기를 송인수는 학문에 종사하여 효행이 뛰어나고 안색을 바르게 하여 조정에 섰는데 이기와 윤원영에게 거슬림을 받아 죄를 입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훌륭함은 권벌이나 이연적과 같은 수준에서 논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기대승이 또 아뢰기를 계묘 갑진년간의 전라감사가 되어서는 소학을 권면하고 후생들을 인도하였으니 당시에 소학을 읽게 된 것은 모두 송인수의 공입니다. 결국은 당대에 이제 윤원영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문정왕후와 이 세력과 마지막에 맞섰던 인물들의 성격을 가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두 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맞섰으니까 한 분은 뭐 이렇게 쫓겨나는데 그쳤지만 또 한 분은 또 사사들은 죽음까지도 당하지 않습니까? 송인수는 이런 것들이 높이 사지는 이제 살림 정권의 기반을 놓은 분들로 이런 분들이 모셔져 있으니까 화산서원이 굉장히 높이 에워디고 이 지역의 중심 서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그렇게 됐겠죠. 성리학적 이상 세계를 만들고자 당당히 기득권 세력에 맞선 이들 가운데 이연적과 송인수가 여기에 있었던 화산서원에 모셔졌던 건데요. 그들이 꿈꿨던 세상이 펼쳐진 1662년 이곳은 국가 지원을 받게 되는 사액서원이 되고 그런 과정이 비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화산서원비에는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문을 쓴 이가 다름 아닌 우암 송시열이었다는 건데요. 우암은 17세기 조선의 정치와 사상을 호령했던 인물입니다. 송시열은 18, 19세기 노론 일단 정제 정치, 노론이 200년간을 지배를 해요. 그 기반을 놓았던 분이 송시열이에요. 한 시대를 이게 뭐랄까 지배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조선 정기에 조광조가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누가 있냐면 송시열이 있는 건데 이분이 이 글을 화산서원비를 지었으니까 화산서원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짐작을 할 수 있죠. 아무나 이렇게
그 길을 지어주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화산서원은 대단한 위치에 있었다고 그걸 봐도. 화산서원비를 찬찬히 살펴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 가운데 있을 유자가 보입니다. 유려한 서체에 절로 감탄사가 나오는데요. 이 화산서원비의 뒷면에는 글을 지은 이는 송시열, 글씨를 쓴 주인공은 송중길이라 적혀 있습니다. 우린 조선시대 서예하면 추사 김정일을 되게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중길의 두 성씨를 따서 양송체라고 하는 글씨체가 아주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시열과 송중길의 두 글씨체가 그때 학자들 사이에서는 서예의 교과서 같았다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암 송시열이 비문을 짓고 동춘당 송중길이 그 비문에 글씨를 써서 대리석에 새기면 당시 조선 최고의 비였습니다. 송시열과 송중길 두 분의 콜라보레이션, 즉 이거는 화산서원이 당대 어떤 위상으로 평가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전주의 서원 가운데 유일하게 사액을 받았던 화산서원. 이를 기리기 위해 그로부터 2년 뒤인 1664년 세워진 이 비는 3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원은 1869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전주를 대표하던 서원의 부활을 위해 뜻있는 지역의 유림들이 앞장서 지난 1996년 이곳에 화산서원이 다시 자리하게 됐습니다. 서원의 내산문을 지나면 가장 안쪽에 소양사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약 500년 전 전주 부윤으로 내려와 선정을 베풀었던 회제 이연적 선생과 전라감사를 역임했던 조선의 대표적인 청백리 규암 송인수 선생의 위패를 만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옥천 육시 가문으로 전라도에서 목민관을 지냈던 경암 육대춘 선생도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그 각 고을마다 대표를 선정해서 그 통문을 하고 그 통문에 의해서 전라남도로 얘기하면 광주나 여수 이런 분들의 유생들이 거기다 서명을 해서 그 임금님한테 상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금님이 하도 기특히 생각해서 그 도승지로도 임명도 하시고 현재 우리 그 종산을 백여정을 시사를 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종산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땅도 역시 그때 당시에 우리 경암 그 선생님이 임금님한테 시사받은 땅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라북도에는 100여 개가 넘는 서원이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태산 태수였던 최치원의 생사당에서 출발해 교육은 물론 향촌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무성서원만이 유일하게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비석만 남긴 채 사라진 화산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였던 이연적과 송인수를 모셨기에 그 위상은 다른 곳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런 화산서원에는 수많은 유생들이 몰려들어 어떤 이는 진리를 탐하고 어떤 이는 입신양명을 꿈꿨을 겁니다. 부석 너머 이곳 화산 인근에는 각종 학교들이 들어서면서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기도 하는데요. 화산서원이 사라진 지 1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에는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선너머라는 말은 서원이 줄어서 선으로 줄어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산서원이 있기 때문에 선너머라는 마을 명칭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서원비 주변에는 뭐 선너머 복지관, 뭐 선너머 아파트, 또 선너머 마을 이런 것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세워진 최초의 서원이자 유일하게 사액을 받은 화산서원. 1869년 대원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한 채 300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마는데요. 육중한 거북바위가 받치고 서 있는 서원비에는 당시 전주를 대표하던 사학의 화려했던 역사가 뚜렷이 새겨져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화산서원비는 조선 최고의 유학자 중에 한 분이자 우리 지역의 목민관이었던 회제 이연적과 미수 송인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당대 조선을 호령했던 우암 송시열과 최고의 명필이었던 동춘당 송중기를 만날 수 있는 이 특별한 장소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전서로 쓰는데 완산부, 화산서원비 이렇게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산자를 보더라도 전서로 쓰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선지를 지금 현재 구사하고 있습니다. 송중길 스님이 조맹부 서체를 많이 썼어요. 글씨가 약간 넙죽하면서도 안정된 글씨 필획을 구사하고 있습니다.